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지수들은 뭐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04% 하락했고요. S&P는 0.03% 올랐고 나스닥은 0.55% 오르면서 혼자서 신고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다른 지수들은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마켓워치 기사를 살펴보시면 Apple's record quarter could be even bigger than expected.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애플의 기록적인 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자, 이 소식에 이제 애플의 주가는 이날 3.67%나 오르면서 그야말로 이제 나스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투자자들은 이제 애플의 upcoming earning report 실적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낙관적일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에 따르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헐리데이 연휴가 껴 있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더 매출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1,025억 달러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캐티 휴버티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애플의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1분기가 되게 되는데 회계연도 1분기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전문가들이 예측한 숫자라면 이 휴버티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1,082억 달러로 더 좋게 예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12 매출이 좀 더 강하면서 이런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것과 함께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실적 발표 전에 목표 주가를 144불에서 152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EPS 전망 같은 경우에도 1.41달러가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데요. 여기서 더 올려서 1.5불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버티 전략가가 설명한 거를 쭉쭉 보시면 이제 아이폰 12 이거 쓰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XR 쓰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가장 성공적인 그런 상품 론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연휴가 껴있는 분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적이게 만들 것.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뭐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더 이런 성능이 좋고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 공간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높은 이런 아이폰을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작은 아이폰 12 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에 더 신경을 쓰는 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화웨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애플로 옮겨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팬데믹 기간에 다른 이제 상품 카테고리도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집에서 배우고 뭐 이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아이패드, 맥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과 관련해서도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애플워치를 샀거든요. 근데 운동을 되게 많이 하게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개월간 이제 16%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애플. 그래서 아주 저한테 있어서도 아주 신나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목요일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 US unemployment claims remained elevated last week.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숫자만 살펴보시면 9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물론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괜찮은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시면 그 팬데믹 전에 이제 69만 5천 건을 찍고 계속 내려갔던 그런 숫자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안 좋아졌던 숫자가 계속해서 안 좋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드닷컴 우리나라의 이 잡코리아 같은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 앤 엘리자베스 콘켈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코로나가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거대한 이제 경제 그런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동안 쭉 전해드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겨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제한 조치가 늘어났죠. 그리고 몇몇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제 실내 공간에 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꺼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외식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지금 52살의 어떤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At 52, it was pretty scary. 이제 뭐 젊은 분들도 실직하면은 걱정되는 게 당연하지만 특히 이렇게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표는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이 밖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 최대 폭으로는 11%나 급락을 했고 이 가상화폐에서 가장 큰 문제인 뭐 중복 사용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관련해서 쓴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 이사회에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의장이라든지 다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우드 캐피털의 CEO는 현재 증시의 닷컴 버블이 연상되고 있다. 일부 IPO 너무 과열된 것도 우려된다. 이런 전문가들 발언이 뭐 종종 나오고 있죠. 나올 때마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거는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좋지 않았지만 12월 신규 주택 착공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1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도 26.5를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긴 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지표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 동결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정책 도구 사용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치워지지 않았다. 이 테이블에서 치워지지 않았다는 이 미국식 표현은 영어식 표현은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날에는 기술주들의 상승이 애플에 힘입어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요. 아마존 1.34% 상승했고요. 이 밖에 이제 포드가 무려 6.17%나 올랐는데 도이체뱅크가 목표 주가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증시를 요약하는 전문가의 발언,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UBS의 키트 파커라는 이제 이사가 한 발언인데요. 자, 이제 2020년에는 뭐 코로나 케이스 확진자 수가 증시를 이끌었다면 we see the pace of vaccinations as a key driver of equities through 2021.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이제 백신의 속도가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장애물들이 이제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왔잖아요. 이게 더 빨라진다면 present an upside case near term,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상승 압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건 CNBC가 한 말인데 지금 약간 밸류에이션 우려가 지금 역사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몇몇 투자자들은 이 조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IBM의 매출이 2020년 4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한 주가 이렇게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